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이 함수는 좀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함수와 표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일단 함수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리고 반환 타입, 리턴 키워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출 거예요. 그리고 함수는 정의한다고 하죠. 예.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함수의 실행 전에 이제 실행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사전 지식,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정의하는 게 없습니다. 함수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함수를 만든다고 해요. 정의를 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없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펑션 객체를 만들 때 여기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자열이 바로 여기에 인자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이 이 몸통의 구현 부분의 코드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면, 객체니까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dd란 이름의 객체, 펑션 객체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는 좀 특이한 모양을 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얼라트에서 add라는 펑션 객체를 이용하면서 3과 4를 여기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되죠. 처음 봤을 때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함수야? 그거 참 특이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은 객체이기 때문에 정의할 때와 달리 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이것을 다른 곳에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아주 쉽게 다른 곳에 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다른 곳에 쉽게 인자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쓸 경우에는 이런 함수를 구현해 가지고 어딘가에 전달할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현하게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자로 전달하면은 로직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전에 했던 예제는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펑션 객체를 만들 거예요. new 펑션. 첫 번째는 인자고 두 번째는 구현 로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와 y라는 두 개의 인자를 전달받는 펑션 객체를 만들 텐데, 리턴하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펑션 객체를 만든 거예요. 이 이름하여 우리가 add라는 이름으로 펑션 객체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이것을 정말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 add라는 함수에다가 두 개의 인자 3과 4를 전달해서 그 결과가 이제 7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7이 남겨진 것이 write 문서 내에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7이 나왔죠, 그죠? 우와, 신기하네. 진짜로 펑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네. 이 객체네. 객체 이름이고, 신기하죠?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객체를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좀 특이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이 함수도 그래요. 그래서 함수라는 녀석을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언급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입문자들에게 이게 함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했던 그런 표현 기법으로 함수를 쓰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그걸 알죠?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표현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는 펑션 객체를 만들어 주겠지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방법으로 구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펑션 객체를 만드는데 함수명은 없네요.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문화적으로 충격이 좀 온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코드를 위에서 했던 내용에다가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형태인 펑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x, y 이렇게 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미콜론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객체고 값이고 어떤 값을 대입하게 될 경우에는 equal을 쓰게 되는데 그때 얘가 이 equal 관련된 하나의 문장이 되니까 써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펑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적당한 문장이 필요하겠죠. return x 플러스 y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모양이네요. 그렇게 해서 add라고 하는 녀석을 호출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보이는데 일단 결과값이 아까의 코드가 그대로 나온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5, 4, 9가 나오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9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함수명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범위로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변수를 쓰지 않고 펑션 이름에다가 add 해가지고 이게 더 익숙한 방법이죠. 이때는 세미콜론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긴 대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정의된 문장처럼 보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리턴해서 x 플러스 y 똑같죠? 자, 여기다가 다시 6으로 바꿀게요. 그럼 10이 돼야 되겠죠? 10. 자, 세 가지 방식의 정의가 가능한 그 함수 표현. 와, 자바스크립트는 참 알다가도 모를 녀석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어떤 걸까요? 1번 이 방법, 2번 이 방법, 3번 이 방법.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쓸까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방법도 가끔 쓰긴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주로 이걸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제를 다뤄보면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 방법은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아마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객체라는 것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사용할 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펑션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